마지막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곡선의 길이입니다. 곡선의 길이 같은 이제 좌표 평면위에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곡선이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지금 이제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T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T라는 녀석 자체가 시각이야. 시각이 T에서 어디로 변할 때 T 플러스 델타 T로 변할 때 T 플러스 델타 T 시간의 변화량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있는 요 점의 x좌표가 x에서 x 플러스 델타 x로 변했다라고 칩시다. 이 정도 좀 가가지고 오케이? 됐지?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y가 있으면 y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양수로 변했을지 음수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y 플러스 델타 y로 변했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자, 이 곡선도 따라서 변하겠죠. 이 곡선도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L이라는 녀석도 곡선의 길이 자체도 L에서 뭐로 변했을 거냐 하면 L 더하기 델타 L로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곡선의 길이야. 자, 곡선의 길인데 곡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조금 도입할 거냐 하면 이런 것들을 조금 도입하려고 그래. 자, 가령 내가 뭐를 알고 있느냐 하면 dt분의 dl dt분의 dl 얘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약간 뉴턴식으로 적는다면 이렇게 적히겠지. L 프라임 T라고 적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 L이라는 뭔가 함수가 LT, T에 대한 뭐 길이라고 합시다. T에 대해서 곡선의 길이로 가는 함수가 있을 거고 T에서 곡선의 길이로 가는 함수를 L이라고 둔다라면 이 변수를 DL을 DT로 나눠준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있을 텐데 얘를 알면 이점이 뭐냐? 얘를 알면 이점이 인테그랄 자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다고 하면 되느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변했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변했었을 때 결국 뭐를 여기 들어있는 L 프라임 T에 DT를 해주게 돼버리면 자 그 결과가 뭐가 되는데 LB에서 LA가 등장하는 거니까 맞죠? 결국 뭘 할 수 있는데 곡선의 길이에 대한 변화량을 알 수가 있잖아요. 맞죠? 곡선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다. 자, 얘를 알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뭘 알아야 되는데 L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L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알아내느냐? L이라는 건 어차피 곡선이고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상에서 운동을 뜻하는 거거든. 평면상에서 운동을 뜻하는 거니까 X 방향에서도 운동을 하고 Y 방향에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해줄 거냐면 극소의 세계, 미시 세계라고 합시다. 그냥 잘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자 0으로 하나씩 가까워졌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곡선의 길이 자체가 어떻게 되게 순간적인 곡선만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요 부분이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뭐 곡선이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치지만 자 T가 0으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는 A에서부터 B까지 이 지점이 결국에는 누구랑 동일해질 거냐면 자 얘랑 동일해지겠지. B변의 길이랑 동일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그래서 자 여기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이 된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를 델타 x라고 보고 얘를 델타 y라고 봤었을 때 t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A에서부터 B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그냥 호처럼 표시합시다. 근데 얘가 결국 누구랑 동일해질 거냐면 델타 L이라는 값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동일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자체가 뭐가 된다? 델타 L이란 말이에요.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면 거의 같아지겠지. 따라서 우리가 뭘 생각해 줄 수 있느냐? 델타 L의 제곱은 델타 X랑 델타 Y를 각각 제곱한 값이랑 동일할 수밖에 없고, 자 여기에서 델타 L이라는 녀석이 루트의 델타 X의 제곱 플러스 델타 Y의 제곱이 되면서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델타 T로 나눠주는 이제 작업을 하나씩 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델타 T의 제곱이 되겠고,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델타 T의 제곱이 형태가 될 거고, 자 결국에는 뭐를 델타 T를 누구로 보내주면 0으로 하나씩 가까이 보내주면 얘가 뭐가 되는데 미분 가능하다라면 델타 T분의 델타 L. 오케이? 됐어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뭘 알아버렸어요. 결국 우리가 속역이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속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dt분의 dl 자체가 루트의 dt분의 dx의 전체의 제곱이고 dt분의 dy의 전체의 제곱이 되면서 자 얘가 결국 뭐가 되느냐면 L 프라임 t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간다? 얘가 여기 들어간다. 여기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곡선이 시각이 A에서부터 B까지 변했었을 때 그 곡선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 오케이? 잘했어?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합시다. 인테그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루트에 이게 다시 대입돼서 들어오긴 하겠지만 X라는 녀석을 내가 FT라고 둘게, Y라는 녀석을 내가 GT라고 둘게. 그러면 이제 얘를 각각 미분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지.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겠지. F 프라임 T의 제곱이 되겠고, 마찬가지 G 프라임 T의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뭘 붙여준다? dt를 붙여주면 첫 번째 공식이 완성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공식이 완성됩니다. 자, 마찬가지 지금처럼 t가 4개 변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지만 곡선 길이를 할 때, 근데 만약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y는 fx처럼 양함수 형태가 나오면 얘를 이쪽으로 4개화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x를 t라고 두시면 되고, x를 t라고 뒀으니까 y는 뭐가 된다? ft가 되겠지.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봅니다. 위에 있는 식과 어차피 동일해질 거거든. 인테그랄 어디서? a에서부터 b까지고, 자 루트에 얘는 미분하면 어차피 1이고 1은 제곱하면 어차피 1일 테니까 여기 더하기 1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 얘 미분하면 되겠죠. ft에 미분해가지고 제곱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끝에 얼마? dt가 되겠죠.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곡선 길이는 이게 답니다. 자, 곡선 길이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다고, 결국에는 문제를 파악하고 식을 어떻게 꾸려 나가느냐 그 싸움이야. 그냥 결론은 이게 다거든요. 곡선 길이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래서 자 일단은 문제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시고 이게 4개 변수로 되어 있는지, 4개 변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양함수 꼴인지, 양함수 꼴인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형태의 문제는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엑зем플 한번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요. 자, 저 끝에 41번 봅시다. 자, 자 41번은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위치가 곡선 y는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얘가 만나는 두 점의 중점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t에서의 위치가 y는 x제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중점일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t제곱에 x 마이너스 8분의 ln t가 있을 거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지금 2차가 되고 얘가 1차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2차와 1차가 되는 상황이니까 아래로 뭐 볼록한 포물선이 있었겠지. 직선이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이 만나는 지점이 x좌표를 알파 여기 베타라고 둔다라면 이 녀석의 중점이 있을 거잖아. 중점을 뭐라고 뒀다? 중점의 위치를 함수로 둔 거예요. 얘를 둔 거야. 자, 얘를 둔 건데 문제에서 뭐야?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t라는 값이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변했을 때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됐죠? 그러면 먼저 좌표를 잡아야 되겠죠. 자,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를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뭐로 변할 거다? t에 관한 식으로 변하게 될 거다. 이거잖아. 자, 그러면 문제 파악 일단 하시고 그리고 자 여기서 x제곱이랑 t제곱의 x 마이너스 8분의 ln t잖아요. 오케이? 이 양식에서 정리합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t제곱의 x고 더하기 8분의 ln t가 되겠네.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합부터 봅시다. 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나오네요. t제곱입니다. 곱 봅시다. 곱이 얘가 되겠죠. 8분의 ln t가 되겠네. 그러면 좌표가 두 가지로 쓰이겠죠. 오케이? 좌표가 두 가지로 쓰이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거 얘 나눠주면 되겠다. 2분의 t제곱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 얘를 제곱하면 되겠죠. t의 4승에서 여기 마이너스 2배 먹여주고 계산해주면 되니까. 잘했지? 얘를 누구로 나눠줍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러면 얘를 2로 나눠주는 거고 여기 곱하기 2를 붙입시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어차피 미분도 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해준다? 각각을 미분한다는 얘기죠. 얘를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하게 되면 그냥 t가 되겠네요. 오케이? 얘를 미분합시다. 얘를 미분합니다. 얘를 미분하시면 얘는 2 얼마가 됩니까? t의 세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t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뭔가 제곱하고 더 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지? 근데 그 생각은 해야 돼. 거의 대부분 문제 보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져야지만 계산이 거의 될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이게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푸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t제곱입니다. 얘 제곱해 봅시다. 얘를 제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4에 t의 6승이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64의 t제곱분의 얼마? 1이 되는데 두 개 곱해서 2배를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분의 1의 t제곱이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 t제곱이고 두 개 곱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맞죠? 얘에 의해서 정리가 그냥 됩니다. 아 여기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자, 요거 추가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2t의 세제곱 더하기 8t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끝났죠? 오케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됩니다.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계산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죠. 오케이? 나머지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2t 세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8t분의 1이 나올 거고 여기 dt가 될 거니까 얘를 계산하면 되죠. 됐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요거 계산 완성해 주시면 답이 등장을 하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 끝났습니다. 첫 번째 내용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해돼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부피입니다. 자, 부피입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뭐를 잡아내고 단면을 잡아낸다는 얘기야. 단면을 이렇게 잡아내거든요. 단면을 잡아내고, 자, 이 SX에다가 그리고 이 책들을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얘기야. 지면에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향이 조금 틀어진 분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단면을 자를 거고 특정 위치, 어떤 x에 대한 위치야.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이 축의 수직이어야 돼요. 축의 수직이어야 돼. 이런 식으로 축의 수직이어야 됩니다. 축의 수직인 형태로 자릅니다. 축의 수직인 형태로 잘라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누적을 시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약에 여기서 a라고 두고 여기 b라고 봅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해당하는 거 sx 그리고 어디? dx. 그러니까 결국 이 dx 역할이 뭐냐? 높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높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 있는 이 녀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생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요 형태로 생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dx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높이고 sx니까 부피 구하면 되는 건데 어차피 학교 내신으로 나오든 아니면 뭐 모의고사 문제로 나오든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단면 구하고 넓이 구하고 그리고 적분해 주시면 된다. 40번입니다. 뭐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여기는 할 얘기 별로 없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 자, example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어디 보시느냐면 40번입니다. 40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fx예요. fx가 2 루트 x가 되고 여기에 2에 k의 x승의 제곱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밑에 단면이 있죠. 이렇게 단면이 이게 x축이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y축이 되는 거고 곡면 자체를 뭐 이런 식으로 곡선이 있으면 여기서 올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올리는데 모양 자체가 뭐다? 정삼각형이야. 얘를 이제 다 계산해 주면 되겠네. 그럼 가봅시다. 뭐 해주면 돼? 얘를 제곱해주면 되겠지. 왜 제곱해야 되는데? 4분의 루트 3a 제곱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제곱해주면 4x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2에 2k의 x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하면 그냥 지수만 2만 딱 곱해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4분의 루트 3만 곱해주면 되겠네. 이게 뭐다? 정삼각형의 넓이겠지. 오케이? 정삼각형의 넓이. 자, 그리고 여기 4랑 여기 있는 4는 일단 사라집니다. 루트 3 밖으로 보내면 되는 거고요. 루트 3 밖으로 보냅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루트에 얼마니? 루트에 2k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루트에 k분의 1까지 그리고 얘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무슨 적분한다? 이제 지금쯤 되면 알잖아요. 맞죠? 치환 적분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dx가 되는데 자 치환 적분하셔도 되겠고 요것도 기억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앞에 2k만 붙여줍니다. 그러면 2k만 붙여주면 여기 2k가 얘와 누구를 합하면 dx를 하나로 합하게 돼버리면 맞죠? 얘랑 얘랑 한번 합하게 돼버리면 그냥 얘를 미분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냥 미분의 역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2k의
x 제곱이고 여기에다가 루트 2k분의 1 그리고 루트 k분의 1 하고 루트 3은 앞에다 곱해주든 뒤에 곱해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수니까 계산하고 난 다음에 계산하면 끝납니다. 또 계산하면 그냥 마무리가 될 거니까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부피 끝입니다. 오케이? 부피 끝이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난이도 제일 높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면 돼. 지금 뭐 자세하게 해봤자 다 까먹고 필요 없을 거니까 일단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결국 뭐냐? 급수입니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요즘 스타일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모의고사에서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안 나오고 교육청에서 간간히 나오거나 수능이나 포가원에서는 안 나오는 거이지만 뭐 이제 내신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됐지? 그래서 하는 거야. 자, 일단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y는 fx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y는 fx가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지금 b가 됩니다. 이거를 뭐 해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있을 텐데 자 얘를 n등분할 거야. b에서 a를 빼가지고 n등분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n등분을 하게 되면 첫 번째도 있을 거고 두 번째도 있을 거고 세 번째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첫 번째야. 여기는 요 지점이 누가 될 거냐면 요 지점이야. 요렇게 좀 표시할게. A에다가 뭐를 n분의 B 빼기 A를 곱해가지고 여기 있는 요 넓이를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얘를 첫 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첫 번째 직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몇 번째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냐 하면 자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입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쭉 가가지고 요렇게 가겠죠. 자, 여기는 요 뒤에 있는 녀석을 하나의 함수값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k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k번째 직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붙는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여기에 붙는 녀석이 당연히 뭐다? a 더하기 얘를 몇 번 더했다? 얘를 k번 더할 거니까 맞지? 그래서 자 n분의 느낌은 있어야 돼. 뭐 다 한 번씩 배웠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뭘 곱해준다? k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k를 다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자 요렇게 곱하면 되겠죠. 요거 가로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k를 다 곱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를 높이를 곱해야 되니까 f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세로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다? n분의 b 빼기 a를 한다는 얘기고 자, n분의 b 빼기 a를 이렇게 썼을 때 편의상 내가 이렇게 둘게. 뭐를? b 빼기 a 자체를 계속 적기가 조금 아니다. 들고 다닙시다. 들고 다닐게요. 쭉 들고 다닙시다. k가 얼마? 1부터 첫 번째 직사각형부터 이게 n번째 직사각형까지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럼 결국 얘는 뭔데? 시완적분이랑 동일하거든. 시완적분이랑 동일합니다. 자, 뭐를 여기 있는 이 녀석 전체를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이 k가 포함되어 있는 이 녀석을 뭐라고 둘 거냐면 x로 둡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n을 잘게 쪼개면 n이 굉장히 커지면 결국에는 n이 굉장히 커지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과 여기서부터 이만큼 간격이 줄어들면서 결국 실수와 1대1로 매칭할 것 같다라는 게 직관적으로는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얘를 x라고 두는 거예요. 얘를 x라고 두고 난 다음에 미분합시다. 자, 얘는 k로 미분하고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k가 하나의 변수고 얘는 x가 하나의 변수니까 얘는 dx가 되겠지만 얘가 뭐가 된다? dk가 되는데 dk는 누구의 변화량인데? k의 자연수의 변화량이니까 이 값이 1입니다. 그리고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 n분의 b 빼기 a가 있어요. 그래서 자 dx의 역할을 할 게 누구다? n분의 b 빼기 a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가 dx 얘가 fx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dx 하나 완성됐고 앞에 fx 하나 완성됐고 이제 아래 끝과 윗 끝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아래 끝과 윗 끝 이걸 누적해서 더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리미트 시그마의 형태가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래 끝과 윗 끝은 어떻게 설정을 해주시느냐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k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 시작을 대입합니다. k에다가 시작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시작을 대입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k에다가 누굴 시작이 여기서는 1이니까 자 k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면 x값이 누가 나오느냐 그 x값이 1을 대입했으니까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줬었을 때 x의 극한값이 아래 끝입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가 돼요? 당연히 a로 가겠죠. 이게 아래 끝이라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야. 자 똑같이 k에다가 누굴 대입하면 되겠어요? k에다가 시작이 아니라 이거는 끝을 대입합니다. 자 끝이 n이 될 수도 있고 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갈 거란 말이야. 이쪽 부분이 n이 될 수도 있고 n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2n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지겠는데 자 여기 있는 끝 자체를 대입합니다. 지금은 현재 끝이 누구냐면 n이니까 그래서 k에다가 n을 대입합니다.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난 다음에 자 x값 자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되겠죠. a 더하기 뭐가 된다? n분의 b 빼기 a인데 그냥 상징적인 약분하면 어차피 사라질 건데 이렇게 적을게요. 오케이? 적으면 n이 무한대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된다? 자 그 값이 얼마가 되는데 약분되면서 x의 극한들 b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b 끝이 된다.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잡아서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해볼게. 이 과정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시그마 이렇게 한번 해볼게. k가 얼마부터? n 플러스 1에서부터 2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f에 a 더하기 n분의 pk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게 n분의 q라고 합시다. 그리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다고 쳐. 그래서 이렇게 보냈다고 쳐. 시작이 좀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도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아까 전에는 쌤이 뭐로 잡았죠? 쌤이 x를 누구로 그냥 치환적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누구를 근데 치환적분할 때 이 치환을 하는 대상은 n분의 k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잡아봅시다. 자, 깔끔하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릴 수가 있겠죠. a 더하기 n분의 pk를 x로 잡았다라고 쳐. 그러면 dx는 누가 되느냐? dx라는 녀석은 미분하면 사라지고 n분의 p가 되고 얘는 dx가 될 거니까 n분의 p가 되겠지. 오케이? n분의 p dk가 되겠지만 얘는 아까 전에 1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언급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아래 끝과 윗 끝이 어떻게 되느냐? 아래 끝은 자 누구를 대입한다? k 자리에 시작을 대입합니다. 시작이 누구예요? n 플러스 1을 대입하고 어디? 여기 있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x의 극한값 자체가 뭐가 된다? 얘의 아래 끝이 됩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1로 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a 플러스 p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 다음에 윗끝 봅시다. 윗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다? 윗끝은 k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되는데 2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k에다가 2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을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그 결과가 어디로 간다? 자, x값 자체가 a 플러스 얼마가 되는데 2p가 되겠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이제 바꿔줍시다. 최종적으로 인테그랄 아래 끝과 위 끝이 a 플러스 p 될 거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건 위 끝이 a 플러스 2p가 되고, 그 다음 p적분 함수가 fx가 되고, dx를 살짝 바꿔야 되겠죠. dx를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n분의 p로 일단 바꿔주면 dx인데, 맞죠? 그리고 뒤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p분의 q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래식이랑 같아지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p분의 q라는 상수 곱해주고 여기 dx 맞춰주면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이까 됐지? 근데 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뭐냐?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n분의 k를 조금 많이 두기도 해. 그래서 n분의 k까지만 잡는 거 한번 해봅시다. n분의 k까지만. 이까지 됐지? 이까지만 합시다. 자, 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n분의 k를 잡았어요. n분의 k를 x로 잡으면 n분의 1이 dx가 됩니다. 이까지 납득하시죠? 오케이? n분의 1이 dx가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뭐다? 아래 끝과 위 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니까 누굴 대입해서 n 플러스 1을 대입해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면 1, 윗끝은 2n 플러스 1을 대입해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면 2. 따라서 인테그랄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1에서부터 2까지의 f의 a 더하기 px입니다. 그냥 px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이 dx가 n분의 1이니까 n분의 1만 dx로 취하고 q는 밖으로 빼내면 되겠네. q의 d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게, 얘들아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 점검 한번 해봅시다. 얘랑 같은 거 알겠죠?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 1차 형태니까 p분의 1을 곱해서 정적분 해야 되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